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일주 책방지기가 함께하는데요. 책 속의 제주 2월에는 제주 신화를 주제로 책들을 소개해주고 계시죠. 오늘 소개해주실 책 만나볼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주 신화와 관련된 주제로 2월에 책 속의 제주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요, 이 영등할망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을 한 권 소개해드렸었죠. 오늘은요, 날씨도 이제 슬슬 풀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 제주 신화와 관련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인문기행서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연 문무병 작가의 신화와 함께하는 제주 당올레라는 책입니다. 네, 성큼 다가오고 있는 봄은 걷기에 정말 좋은 계절이죠. 신화를 소재 삼아서 제주 여행을 가보는 것도 참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이 책은 어떤 작가가 쓴 책인가요? 네, 우선 여연 선생님은요, 저희 책 속의 제주에서도 무려 2차례나 소개드렸던 선생님이시기도 하시죠. 국어교사로 한 30여 년 정도 이 교사 교단에 있다가 고향인 제주에 돌아와서 신화 연구로 인생의 제2막을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책 조근조근 제주 신화 시리즈, 그리고 홍주키 작가와 공저한 제주 당신을 만나다 등을 작년 책 속의 제주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신화를 찾아 떠나는 기행문 이야기와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주 신화를 아주 쉽고 또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저자, 문무병 선생님은요, 사실 이름만 들어도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 정말 많이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고요. 현재는 신화연구소 소장, 제주 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민족미학연구소 이사 등을 맡고 있는 아주 대단한 분이시기도 하죠. 제주신화관에서는 정통한 연구가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요. 책 펼친 책으로는 제주의 무속신화, 그리고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등이 있습니다. 네, 두 명의 대단한 제주 신화 전문가들이 함께 책을 쓴 거네요. 앞서 이 책이 인문기행서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본격적으로 이 책 속으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요, 한 가지 짚어볼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방아름 아나운서는요, 이 제주 당올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올레길은 친숙한데 당올레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사실 저도요, 이 책을 통해서 제주에 당올레라는 것이 있구나 처음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책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신당인데요. 이 신당을 모시는 성소를 줄여서 바로 당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당올레는요, 쉽게 말하면 신을 모시는 성소인 당에 이르는 길이자 또 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7년 제주 신화연구소에서는요, 제주 올레 코스 주변 지역의 신당들을 당올레로 엮어서 답사 코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제주 올레꾼들에게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더 깊숙하게 느낄 수 있는 제주 신화와 관련된 기행길을 개발한 셈인 건데요. 이 책은 제주 당올레 기행을 주최하면서도 답사 내용을 글로 풀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산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기행서이기도 하고요. 또 올레길을 걸어보면서 제주 신당을 찾아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문기행서 여러 해 동안 제주 신화연구소가 진행했던 제주 당올레 답사를 차곡차곡 쌓아낸 결과물입니다. 어떤 지역의 당올레가 소개되고 있나요? 네, 책에 이 첫 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목차가 쭈루룩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목차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이 제주 당올레라고 하는 루트가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먼저 동쪽으로 향합니다. 이 당신화의 성지, 송당 본향당을 설명을 하면서 송당 당올레를 시작으로 와산 당올레,
송씨할망당의 신당이 모셔져 있는 애월당올레, 또 금오름의 신들과 차기당이 있는 금악당올레, 도깨비신과 영감당이 있는 금능, 낙천리, 또 비양도뿐만 아니라 성산이나 세화 또는 이 월정, 또 이 중문에 이르기까지 제주 전역을 아우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제주 전 지역을 아우르면서 곳곳에 위치한 당 신화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여러 당 올레 중에서도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으신 곳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 책의 맨 처음에 소개하는 당올레가요, 바로 송당리에 위치한 당올레인데요. 이 송당에 위치한 오름들 중에는 당오름이라고 있기도 합니다. 제주의 당신들이 좌정에 있는 오름이라고 해서 당오름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당오름 기슭에는 제주 당신들의 어머니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백주도 여신이 좌정에 있는 송당 본향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사라흘당과 일례당이 채오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마을 안길과 또 산길을 아우르는 당올레길이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제주 당신들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이 백주도가 농경의 신이잖아요. 백주도에게 어떤 신화가 전해지고 있나요? 네, 사실 이 책에는요, 제주 신화를 전승하는 그 본풀이가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요약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우선 이 강남 천자국에서 솟아난 백주도는요, 자신의 신랑감을 찾아서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이 백주도는 농경의 신답게 오곡의 종자와 송아지 그리고 망아지와 함께 제주도로 와서 한라산에서 사냥꾼이었던 소로소 천국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사실 신화에서는요, 이 두 신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마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백주도와 소천국은 쓰라의 아들 18, 딸 28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낳은 자식들이 다시 자식을 낳게 되어서 총 378의 자식이 생겨났고, 또 이 자식들은 제주도에 걸쳐 이 각 마을의 당신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가리켜서 송단계 신이라고도 하는데, 제주도 전역으로 뻗어나가 여러 마을의 당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송당 본향당을 제주 신당의 원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백주도를 제주 당신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 송당마을 입구에서는요, 두 돌 신상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산양신 소로소천국과 함께 백주도가 마을 입구를 떡하니 지켜서 있기도 합니다. 네, 송당 본향당이 제주 지역 모든 본향당의 원조가 되는 곳인 만큼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대대로 내려져 오는 그 문화와 또 가치가 특별히 인정받아서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9-1호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마을 앞을 지키는 이 돌 신상들은요. 2003년 송당마을 신화축제 때 세워진 거라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부럽기도 했는데요. 다른 본향당에 비해서 이 송당 본향당이 정말 잘 정비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요, 기행문답게 곳곳에 사진을 배치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잘 다듬어진 잔디와 또 걷기 편하게 조성된 길, 또 숲속 사이에 오소록하게 들어서 있는 본향당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이 본향당이 제주 전역을 아울러서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렇게 잘 보존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내심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 있네요. 이 책 제주 신화를 소재로 해서 다양한 시대의 이야기를 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단순하게 그 본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한다기보다는요. 네. 현재까지 해서 어떻게 이 본향당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존이 되어 왔고 또 이 본향당을 둘러싼 마을 대대로 내려져 오는 이야기랄지 혹은 신방 이야기 등등 아주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송당 본향당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이 남았던 파트가 있는데요. 저자가 기행을 갔다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본향당의 풍랑을 보고서 비교적 너무 젊은 묘목이 아닌가 하고 이게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일제 강점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책 문장으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하루는 상단골 할머니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당신 백주또가 나타나 말을 했다 한다. 자손들아, 필시 여기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난 조심하라.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 문제의 사건은 일본 순사에 의해 벌어졌다. 일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토속 신앙이 탄압을 받던 시절, 마을 사람들이 당에 모여 신을 모시고 기도를 올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일본 순사가 그만 신목이었던 만년 풍랑을 베어내버렸던 것이다. 일본 순사가 식목인 팽나무를 베어내는 순간 나무에서 피가 솟아올랐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의 탄압이 끝난 후 다시 이곳에 팽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송당 본향당의 신목은 일제 강점기 신목이 베어진 후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다시 심어진 나무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송당 본향당의 신목은 만년 풍랑이라는 세월의 깊이를 품어내진 못하고 있지만 하늘로 힘차게 뻗어오른 가지는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어온 제주 사람들의 생명력과 저항 정신처럼 느껴졌다. 신당에 얽힌 제주 마을의 역사까지 곁들여져서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제주의 2월은 정말 이제 특별한 달이기도 하죠. 바로 영등할망이 다녀가는 2월이기도 하잖아요. 봄이 시작되고 또 이제 이 봄비가 지나고 나면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질 텐데요. 책 한 권 끼고 이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또 당올레를 찾아가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책을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또 마을마다 이 좌정해 있는 이 마을의 당신들을 찾아가 보며 제주의 이야기에 한 발짝 깊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다가오는 봄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책과 함께 제주의 신화와 풍속 그리고 정신이 깃든 당올레로 여행을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이 제주 신화와 관련해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편찬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네, 제주의 출판사인 한그룹 출판사에서 제주 신화를 아주 정통으로 연구하시는 강순희 선생님과 함께 제주 신화의 숲이라는 책을 편찬하셨는데요. 그 책을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도 책 속의 제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